일 열심히 했더니 연금이 깎였습니다. 믿기시나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어이없는 건 자식이 용돈 보내줬다고 기초연금이 중단된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은행 정기예금 들었다가 탈락한 분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 근데 이제 달라집니다. 앞으로 연금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르면 1년에 100만 원 이상 손해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한 푼도 안 깎이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탈락한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부.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게 사실이었다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는 연금 받으면서 일하시면 월급이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었습니다. 최대 절반까지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김씨.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경비 일을 시작하셨죠. 월급 320만 원. 딱 11만 원만 기준을 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연금이 6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죠. 실제로 일부러 근무 시간을 줄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준이 50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무려 200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는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버셔도 연금이 하나도 안 깎인다는 겁니다. 아까 그 김 씨가 내년에도 같은 일 하신다면 연금 120만 원, 월급 320만 원, 총 440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60만 원이 120만 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일할 수 있으면 마음껏 일하세요. 우리가 연금 깎지 않을게요.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요즘 79세까지 일하시는 분이 1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80세에도 일하시는 분이 4만 명이에요. 일하는 노년,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남아 있어요. 2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아니면 못 받으시는 분?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혼자 사시는 분, 월 소득이 228만 원까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364만 8천 원까지요. 작년보다 각각 15만 원에서 24만 원 올랐어요. 그럼 얼마나 받느냐? 최대 34만 3천 원입니다. 오, 그럼 나도 34만 원 받겠네. 잠깐만요. 여기서 최대라는 게 함정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보다 적게 받으세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면요. 혼자 사시는 분이 약 32만 원, 부부는 각각 25만 원 정도입니다. 왜 최대보다 적게 받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이걸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월 50만 원 넘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34만 원이 아니라 약 28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약 22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럼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합계는 항상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나는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도 적게 받는데 왜 기초연금이 안 나와? 이유가 뭘까요? 3부. 예금 통장 때문에 연금 못 받는다고.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월급은 한 푼도 없는데 예금 통장에 돈이 좀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 계십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7세 박씨. 국민연금 월 45만 원 받으세요. 근로소득 대략 230만 원이고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요. 평생 모은 예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5억 정도 되고 예금은 절대 안 쓰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왜냐고요?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집, 땅, 예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까지 다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소득인 정액이라고 해요. 박 씨의 경우를 계산해 볼까요? 아파트 5억에서 1억 3,500만 원은 빼줍니다. 남은 3억 6,5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약 120만 원으로 잡혀요. 예금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빼줍니다. 남은 3천만 원에 대해 4% 이자로 계산하면 월 약 1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 230만 원 중 공제액 감안해서 계산하면 약 83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 45만 원 중 기초연금 계산 때 반영되는 부분이 약 22만 원. 다 합치면 235만 원. 이게 소득인 정액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약 7만 원 초과해서 턱걸이로 탈락한 겁니다. 실제로 이자는 1%도 안 되는데? 네, 그래도 4%로 계산합니다. 이게 현행 제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더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있다고 탈락한 경우도 있어요. 10년 된 중고차인데 시가가 2천만 원으로 평가됐다고요. 실제로 팔면 1천만 원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4부. 이것 때문에 연금 끊긴 실제 사례들. 첫 번째 사례. 효자 아들이 매달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매달 5일 자동이체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됐어요. 왜냐고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이걸 정기소득으로 본 겁니다. 자식이 용돈 줬는데 그게 소득이라고? 네, 정기적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두 번째 사례. 큰아들 결혼식에서 축의금 5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달 기초연금 중단. 일시적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하니까 받긴 했는데 그 사이 100만 원 넘게 못 받으신 거죠. 세 번째 사례. 퇴직금 3천만 원을 예금 통장에 그냥 넣어뒀어요. 2천만 원 넘는 부분 1천만 원에 대해 매년 4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실제로는 1년에 이자 30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죠. 기초연금 매달 8만 원씩 줄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농사 지으시는 분인데요. 비료랑 농약값 영수증을 버리셨어요. 결과적으로 농작물 판매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경비는 하나도 인정 안 된 거죠. 쌀 2천만 원어치 팔았는데 실제로는 경비 빼면 300만 원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2천만 원으로 계산돼서 기초연금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이건 정말 억울한 케이스예요. 전세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오면서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 돈으로 새 전세 들어갔는데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죠. 남은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뒀더니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감액됐어요. 전세금은 내 돈도 아닌데? 네, 그래도 통장에 있으면 재산으로 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부. 연금 한 푼도 안 깎이는 실전 전략.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세요. 첫째, 자녀 용돈은 비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매달 같은 날짜 말고 이번 달엔 5일, 다음 달엔 12일, 그 다음 달엔 20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꾸세요. 금액도 50만 원, 3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보다는 자녀가 직접 송금하는 게 더 안전해요. 둘째, 큰 돈 들어올 땐 메모 남기세요. 통장 입금 메모란에 병원비 지원, 결혼 축의금, 차용금 상환,
이렇게 적어두시고 증빙 자료도 꼭 챙기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두시고요. 이게 나중에 소명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예금은 나눠서 관리하세요. 한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두지 마시고 2천만 원씩 여러 통장으로 나누세요. 아니면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옮기거나 적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 배우자 명의로 옮길 때는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 자동차는 명의 이전 고려하세요. 10년 이상 된 차는 자녀나 손자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운전은 어르신이 하셔도 명의만 바뀌면 재산에서 빠져요. 다섯째, 전세보증금은 증명서류 준비하세요. 전세계약서를 꼭 제출하세요. 그럼 전세보증금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여섯째, 영수증은 무조건 보관하세요. 특히 농사, 어업하시는 분들. 비료값, 농약값, 연료비 영수증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도 좋고 세금 계산서도 좋아요. 없으면 전액소득으로 잡힙니다. 일곱째, 부채가 있으면 증명하세요. 은행 대출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이것도 소명하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준비하세요. 이거 하나만 잘 챙겨도 연금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초연금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6부. 신청 안 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겠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그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되고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거든요. 생일이 3월인데 5월에 신청하면 2월, 3월, 4월분 못 받아요. 3개월치 약 1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나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걱정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해 두시면 기준이 바뀌거나 상황 달라질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 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시 받게 된 분들 많아요.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기준이 올라가서 받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자꾸 바뀌는 걸까요? 7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현실.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은 14%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3배 높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76세 이상 어르신 절반이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86만 원. 최소 생활비 136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실제로 기초연금 없이는 하루 세 끼 제대로 못 먹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병원비가 없어서 아픈 걸 참고 계신데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 생계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요. 그런데 아직도 연금 못 받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8부 이런 분들은 꼭 재신청하세요. 첫째, 작년에 탈락하신 분. 올해 기준이 올라갔으니 다시 신청해보세요. 둘째, 재산이 줄어든 분. 집을 팔았다거나 예금을 쓰셨다거나 빚을 갚으셨다면 바로 재신청하세요. 셋째,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 배우자 계실 때는 탈락했어도 혼자 되시면 기준이 달라져요. 넷째, 국민연금이 줄어든 분.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 감액, 재산 분할 등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기초연금 신청 다시 해보세요. 다섯째, 자녀 소득이 줄어든 분. 부양의무자 기준의 자녀 소득도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 줘요. 자녀가 실직했거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재신청 고려하세요. 마무리. 자,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 50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 기억하세요. 용돈은 비정기적으로, 큰 돈은 메모와 증빙 필수, 예금은 나눠서 관리, 영수증은 무조건 보관. 이것만 지켜도 연금 지킬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내 권리지만 동시에 내가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게 든든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첫째,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5분이면 나와요. 둘째, 탈락하셨던 분은 재신청 검토하세요. 기준이 바뀌었으니 가능성 있습니다. 셋째, 이 영상 부모님께 공유하세요. 모르고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